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입니다. 내일은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11 테러 20주년에 즈음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멋진 연설을 하기 위해서 철군 결정을 했다가 아프간이 다시 탈레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9.11 테러 세력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고 바이든은 무슨 연설을 할지 참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말이 지금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각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말은 언론을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면은 국민 전체의 언어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끼칩니다. 국민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막말은 뭔가 이거 별도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규제는 자율 규제죠. 막말을 하는 사람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막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라 전체가 완전히 교양 없는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교양인이 일종의 멸종동물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요새 막말하는 사람을 분류를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세력이 많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좌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막말이 이렇게 확산되었다는 것은 한국어가 교양어로서 상당히 지금 반신불수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한국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한글 전용입니다. 또 하나는 좌익의 확산임, 좌익 이념의 확산입니다. 좌익 이념의 핵심은 계급투쟁론입니다. 우리 편에 선 계급이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독재가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말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좌익이 들었으면 우선 말을 장난을 칩니다.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전쟁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급투쟁론자들은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 말살을 해도 그것이 정의다.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강도질을 해도 그게 성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 이로우면은 그 거짓말도 진실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진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집니다. 부모를 고발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동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륜이 무너집니다. 인간 존중 사상이 없어지면 막말이 나오는 거죠. 김형석 명예교수에 대한 막말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한편 한글 전용은 어떤 결과를 불렀느냐? 대한민국의 이 언어 구조를 보면은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30%는 한글로 표기해도 됩니다. 근데 70%의 한자어까지 한글로 표기하니까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념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언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높은 온도, 고온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 전용이 국어를 암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확한 언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만 시끄러운. 그러니까 70%의 한자 언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소리 아니면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세상을 모호하게 보게 됩니다. 한자를 익힌 다음부터 이 세상이 마치 안경을 쓴 것처럼 똑똑하게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은 필연적으로 이 교양어와 고급어가 망가져 버립니다. 이 막말 세상이 된 것은 한글 전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익의 확산. 그런데 동양에서 한자 말살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대충 좌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글 전용과 좌익의 확산이 겹쳐버리니까 한국인의 말이 첫째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상스럽게 되고 그게 나중에 욕설로 변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뭐냐? 한자를 다시 우리 국어의 표기 수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한자와 한글로서만 표기할 수 있는 게 한국어입니다. 일본어도 그렇죠. 일본 사람이 한자를 안 쓰면은 지금의 일본이 있었겠습니까? 한국은 좋은 언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표음 문자로서의 한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 이걸 같이 쓰면은 문장이 근사해지고, 문장이 근사해지면은 문학,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는 겁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약 30명에 육박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과학 부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한 사람밖에 없죠. 이 차이는 뭐냐? 한자를 쓰는 일본과 한자를 쓰지 않는 한국의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는 약 3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말이 있으면은 민족의식이 생기고 그 민족이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국가를 만듭니다. 말이 국가를 만든다. 왜냐? 같은 말을 쓰면은 친근감을 가지는 집단이 생기고 이들이 애국심을 갖게 되면은 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말이 국가를 만든다는 말은 이런 뜻으로도 됩니다. 그 국가의 수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의 수준이다. 국어의 질과 양이 그 국가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언어를 쓰면은 좋은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 원래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사고구조도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게 한 3, 40년 진행되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막말 세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3, 40년 더 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교양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교양 없는 나라. 교양이란 건 뭐냐? 교양어를 쓰는 사람이, 점잖은 말을 쓰는 사람이 교양인입니다. 한글 전용어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한글 전용 시대와 좌익 세상이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